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을 활용한 추론 통계에서의 T-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론 통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표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추론 통계는 바로 기술 통계를 통해 분석해낸 통계량들을 활용하여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모집단, 즉 전체 시장에 대해 추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추론 통계 분석에는 가설 검정이라는 기법이 있고요. 그 중에서 엄청 많은 여러 가지 통계 기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T-검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검정은 우리가 평균 비교라고도 하는데요. 두 개의 변수일 때의 평균이 서로 같을 것인지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우리는 평균 비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심이 있어야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알고 또 상대적인 위치를 알고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평균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두 개의 변수일 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변수가 3개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오늘의 T-테스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석은 분산 분석이라는, 즉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노바, 원웨이 아노바, 투웨이 아노바, 아노바라는 새로운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오늘은 두 개의 변수일 때, 최대 두 개의 변수일 때 어떻게 우리가 평균을 찾을 것인지, 평균에 대해 검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평균 비교는 T-테스트는 또 3번이 되는데요. 하나는 단일 표본 T-검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 표본 T-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표본 T-검정이 있는데요. 그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일 표본 T-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단일 표본 T-검정이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 값을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집을 해서 그 데이터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이 값과 같을지 다를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체 인구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전체 다 알 수 없으니 일부를 표본 추출해서 평균 값을 5천만 원이라는 걸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집단, 전체 지구에 사는 전체 인구의 평균 값이 5천만 원이야? 라는 걸 가설을 세우고 검정하는 걸 우리는 단일 표본 T-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패키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검정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SPSS, 파이썬 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R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더 슬립 이라는 내장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해볼 것이고요. 10명의 환자에게 수면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과연 초과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즉 이 수면제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나니 초과 수면 시간의 평균이 이만큼 늘었더라. 초과 수면 시간이 이만큼이더라 라는 걸 우리는 테스트를 해보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우리의 귀무가설, 원가설은 등호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연구가설, 즉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것의 부호가 만약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다 혹은 작다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단측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두 번째 세워져 있는 부등호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양측 검정이라고 하는데요. SPSS는 기본으로 양측 검정을 줍니다. 기본으로. 우리 R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R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설정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장 데이터 슬립 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 볼 것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RStudi오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내장 데이터인 슬립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는 그룹 1 10명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켜 보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초과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이 슬립 데이터에서 수면제 복용을 한 1그룹을 추출을 해내야겠죠. 그래서 그룹이 정확히 1인 그룹을 우리는 출력을 할 거고요.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X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1번부터 10번 즉 그룹 1이라는 사람들만 추출을 해낸 것이고요. 초과 수면 시간을 지금 여기에 작성해냈습니다. 자, tTest는 t.tes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매우 쉬워요. 네, t.test라는 함수를 사용할 것이고 우리가 하려는 건 x에 있는 엑스트라 즉 초과 수면 시간이 나는 궁금하다. 요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집단의 평균이 요 평균과 동일한지 여부를 나는 테스트하겠다라는 것이고요. alternative라는 새로운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단측 검정을 할 것인지 양측 검정을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크다로 얘기를 했다면 초과 수면 시간이 지금 여기 엑스트라로 되어 있는 요 값보다는 클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검증을 하고 싶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시면 테스트 1을 출력해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 10명에게 수면제를 복용을 시켰고 이 10명의 초과 수면 시간의 평균을 보니 0.75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은 건요. 뮤, 즉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 이 0.75와 동일할 것인지를 나는 귀무 가설로 설정을 한 것이고 전체 모집단은 이 0.75보다는 클 것이다 라고 첫 번째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뮤는 뮤0인 0.75보다는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greater than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단측 검정을 실시를 할 것이고 크다 쪽에 대한 단측 검정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계산해낸 결과값 t 통계량 값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257이고요. 여기에 df는 자유도입니다. 자유도라는 것은 우리가 테스트한 10명에서 하나를 뺀 n-1의 값을 우리는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p-value가 이 t-테스트 통계량 값이 귀무가설을 충분히 기각할 만할 정도의 작은 값인지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확률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근데 유의 수준 0.05와 비교를 한다면 0.05보다는 큽니다. 즉 우리는 검정을 가지고는 우리의 모집단이 초과 수면 시간이 0.75보다 크다고 얘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크다 일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부등호로 보면 어떠냐? 그냥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화되는 건 딱 하나, 여기에서 테스트 2라고 한번 이름을 바꾸고요. 여기는 alternative, 즉 단측 검정을 할 거냐 양측 검정을 할 거냐에서 우리는 two side로 할 거다, 즉 양측 검정을 할 거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통계량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우리 10명의 초과 수면 시간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0.75이고 이 값을 가지고 t 통계량 값을 구해봤더니 1.35 그리고 우리의 자유도는 9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여기 p-value 값은 양쪽을 본 거기 때문에 여기 p-value의
2배수가 된 0.2176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 역시 우리의 값보다는 굉장히 큰 값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안 됩니다. 즉 채택을 해줘야 된다. 즉 뮤는 등호 뮤제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1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모든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든 어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규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정규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정규성이라는 건 우리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정규 분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라는 걸 통해서 많은 대량의 표본을 수집을 하여 정규성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n이 크면 클수록 정규 근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단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표본 역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규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정규성을 테스트해주는 거는 샤피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이 엑스트라라는 이 값이 정규성을 가지는지를 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의 p-value 역시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솔직히 정규성이 확보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우리의 이 정규성,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예쁜 종 모양의 히스토그램은 아닙니다. 이 역시 정규성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니 좀 무리가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정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정규성이 있어야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한 t-테스트의 결과값이 대표성을 띠고 우리가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성 테스트 한번 역시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나는 충분히 증거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30개 이상의 표본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즉 n이 30개 이상이 넘어야 우리는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정규 분포인지는 모르겠으나 정규 근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성 테스트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이걸 우리는 하나의 단일의 변수를 가지고 기준값인 0.75와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단일 표본 t-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본이 2개일 때 이 2개의 평균이 같은지 여부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면 남녀의 연봉에 차이가 있느냐 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독립적인 그룹에 대해서 연봉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봉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는 걸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독립자가 붙었을까? 남과 여처럼 서로 독립적인 집합에서 표본 추출을 해낸 걸 우리는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면제 A라는 수면제와 B라는 수면제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같은 회사에서 만든 두 수면제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수면 효과, 초과 수면 시간을 늘려줄 것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볼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에 한 그룹에는 A라는 약을 먹이고 또 다른 한 그룹에는 B라는 약을 먹여서 두 그룹의 평균, 숙면 시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독립표본 t-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좀 전에 본 슬립 데이터에서 볼 거고요. 그룹을 A와 B로 나눌 거예요. 그 그룹을 나누는 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그룹의 건 A, 2그룹의 건 B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는 A와
B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설, 원가설, 즉 귀무가설은 당연히 등호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룹 A와 그룹 B, 즉 수면제 A를 먹은 그룹과 수면제 B를 먹은 그룹의 초과 숙면 시간에는 차이가 없다. 등호, 즉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 귀무가설이고요. 아니다. A의 초과 수면 시간이 B보다 클 것이다 혹은 작을 것이다 혹은 같지 않을 것이다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등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작거나 같기호로 할 것인지 크거나 같기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당연히 테스트는 T점 테스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분산의 동질성 검정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요. 두 그룹의 분산이 같을 것인지 다를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규성을 가정을 했고 정규 분포는 모수가 두 개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인데요. 하나는 평균이고 하나는 표준 편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의할 때 두 개 다 모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분산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알고 있다 내지는 같은지 여부까지라도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등분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리언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베리언스 테스트는 A와 B 두 그룹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리언스 테스트는 당연히 두 그룹의 귀무가설은 두 그룹의 분산은 같을 것이다 이고요. 대립가설은 다를 것이다 입니다. 근데 여기 역시 이때의 통계량은 F값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여기에 F 통계량이 나와 있고요. 자유도가 여기에 나와 있겠죠. 두 그룹 모두 9개씩이고요. P-value는 귀무가설을 충분히 기각할 만큼의 증거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확률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유의 수준 0.05와 비교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유의 수준이 0.05라는 건 아닙니다. 꼭 오해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0.01일 수도 있고요. 0.1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값은 그 사건의 특수성, 연구를 진행하는 어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일단 실습이기 때문에 0.05와 비교를 하는 것이고 0.05 유의 수준 하에서는 0.05보다는 커요. P 값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A그룹과 B그룹에는 등분산성이 있다. 즉 얘네는 어떤 값인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얘네의 분산은 같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등분산이 가정이 되면 우리는 T-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점 테스트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X에서의 A그룹과 X에서의 B그룹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pairwised라는 것이 있는데 paired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짝진 표본인지 독립 표본인지를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짝진 표본이 아니고요. 독립 표본이기 때문에 얘는 짝진 표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단측 검정을 할 것인지 양측 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매개 변수 정의도 해줘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양측 검정을 한다 그러면 투사이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아까 작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les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또 하나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아이들이 등분산성이냐라는 걸 우리가 봤죠. 아까 여기 결과를 보았을 때 p-value가 굉장히 큰 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분산성이 맞다라고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T-테스트를 보면 테스트 결과 값이 나와 있고요. p-value 값은 0.03 얼마입니다. 그렇죠? 0.0395 얼마, 0.04라고 쳐도 0.05의 수준 하에서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여부를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0.05보다는 작기 때문에
6.05의 수준 하에서는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요.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뮤1, 즉 수면제 A를 투여한 사람보다 수면제 B를 투여한 사람들의 초과 수면 시간이 더 크더라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두 수면제 사이의 약효의 차이는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독립표본 T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대응표본 T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응표본이라는 건 짝진표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또는 다이어트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다이어트 보조제라는 거 우리는 드시게 됩니다. 물론 저도 네, 그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었을 때의 체중 감량 속도와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지 않았을 때의 이 체중 감량 속도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이어트 보조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 표본을 놓고 두 번의 실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짝진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은 하나의 표본을 놓고 실험 전 그리고 실험 후를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여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는 대응 표본 T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 표본에서 관측치가 다른 표본의 관측치와 짝이 지워진다면 우리는 짝진 표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예시를 보면 수지침 효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의원 같은 데 가서 통증 결리고 하면 침을 맞잖아요. 그 침이 과연 우리의 어깨 통증, 어깨 결렸을 때의 이런 걸 완만하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것, 결림을 해결해 줄 것이다. 맞기 전과 후의 그 통증 정도를 테스트를 해서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무가설, 원가설은 수지침을 맞기 전과 수지침을 맞은 후에도 똑같이 결림은 있어, 똑같아. 그 아픔의 정도, 결림의 정도는 똑같아 라고 본다면 여기 뮤1, 등호 뮤2인 것이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도 어느 정도 결림을 막아준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대립 가설이 되겠습니다. 같지 않다. 통증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걸 우리의 대립 가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습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읽어와야겠죠. 데이터를 워킹 디렉토리를 세팅을 해주고요. 파일명을 입력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워킹 디렉토리는 여기 이런 경로에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파일은 example.csv라는 파일입니다. 읽어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id,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re라는 거는 수지침을 맞기 전, 통증의 정도인 것이고요. post라는 건 수지침을 맞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어깨 결림이 어때요? 덜 해졌나요? 100점, 1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라고 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런 통증의 정도를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t-테스트는 다 똑같습니다. t.te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대상은 수지침을 맞기 전과 수지침을 맞은 후의 평균을 비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얘는 짝진 표본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얘는 짝진 표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rue 값을 넣고요. 당연히 우리는 양측 검정을 할 것인지 단측 검정을 할 것인지를 또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lternative를 정의를 해주면 얘는 줄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 라고 보는 걸 투사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측 검정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mean differ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지 여부. 즉 통증, 그러니까 주사를 맞기 전과 주사를 맞은 후의 통증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차이, 즉 빼기를 했습니다. 빼기를 했더니 9.58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 9.58이라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t-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것이고, 이때의 t-통계량은 3.8367이라는 값이고요. 우리의 자유도, 즉 총 몇 명이냐면 총 100명 중에 90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이때의 p-value는 0.00, 굉장히 작습니다. 즉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9.58이라는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 테스트를 보면 만약 0.056의 수준 하에서 수지침이라는 것은 확실히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귀무가설을, 여기 귀무가설을 충분히 기각할 만한 증거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대립가설을 지지를 하는 것이고, 수지침이라는 건 확실히 맞기 전과 맞은 후에는 확실히 통증의 경감 정도의 통증의 경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유의 수준이 0.05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유의 수준을 0.01이라고 하면 0.01보다도 얘는 작은 값이에요. 굉장히 빡빡한 어떤 유의 수준 하에서도 수지침의 통증 완화 효과는 증명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표본 양이 100개가 넘어요. 100개입니다. 30개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정규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중심극한 정리에 따르면 우리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지를 모르더라도 표본이 30개 이상이면 충분히 크면 우리는 정규 분포를 근사할 것이다 라는 이미 통계학자들이 만들어낸 중심극한 정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규성이 확보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테스트는 확실히 수지침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t-테스트를 통해서 확보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t-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t.test라는 함수 하나를 넣고 여기에는 단일 표본을 할 것인지, 두 개의 표본이면 두 개의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얘가 짝진 표본이니? 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단측 검증을 할 것인지 양측 검증을 할 것인지는 매개 변수로 정의를 하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중심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중심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테스트, 쉬운 검정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수업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